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호주 퇴직연금 디지털 자산 투자로 새로운 길 모색하고 있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이제 퇴직연금들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에 새롭게 투자를 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호주의 이 4조 3천억 호주 달러, 약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은퇴 제도가 세계적으로 규제가 잘 되어 있는 저축 제도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은퇴 자금이죠. 은퇴 자금으로 이제 퇴직연금 같은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장에 지금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그리고 OKX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출시하는 상품을 통해서 이 제도에 디지털 자산이 점진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이제 퇴직연금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중심적인 게 지금 이제 자가관리 퇴직연금이라는 겁니다. SMSF라는 것인데, 이 퇴직연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이제 은퇴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가관리,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에서요. 그래서 현재 호주 전체 은퇴제도 자금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굉장히 큰 하나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들이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SMSF, 여기 이 자가관리 퇴직연금의 파비안 보솔레티라는 사람은 이 자기관리 퇴직연금 분야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먼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이 SMSF 전용 서비스를 곧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 퇴직연금을 위한 상품을 지금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코인베이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 이사 존 오로플레는 이 대기자 명단에 이미 500명 이상의 투자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벌써 대기를 서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상품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 OKX도 똑같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유사한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 해당 지역 CEO인 케이트 쿠퍼는 초반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거 지금 반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산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장 단계니까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호주 국세청은 올해 3월 기준 SMSF 보유한 디지털 자산은 17억 호주 달러로 2021년 대비 7배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거래소들은 이러한 성장세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규제기관 및 대형 연금펀드가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노출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할 건 미국이죠.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듯이 미국 퇴직연금이 401k에서 코인 투자를 허용한다 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이 8조 9천억 달러, 약 1경 2,400조 원이나 이르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 연금 계좌인데, 이 계좌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투자액이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1경 2,400조 원이나 됩니다. 근데 이 자금이 모두 다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일부 뭐 1%에서 5%만 들어오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그냥 들썩일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에요.
시장이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자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자금들이 근데 한꺼번에 들어오진 않겠죠. 조금씩 나누어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퇴직연금의 장점은 이게 매도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퇴직연금 자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자체는 퇴직을 하고 이제 연금 형태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빼게 되면 세금에 대한 혜택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만약 이더리움을 이 퇴직연금에서 샀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막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기만 하지 팔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하방의 경직성, 그러니까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계속 막아주는 역할들을 퇴직연금이 해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이 주목을 받고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 퇴직연금에서 코인 투자가 가능하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건 순차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호주가 이러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하나 둘 퇴직연금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라울팔 디지털 자산 인터넷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성장, 2030년 40억 명 사용자 도달 전망이라는 기사예요. 디지털 자산 채택 속도가 이 초기 인터넷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용자 기반이 급격히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봐볼게요. 이 라울팔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5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을 때와 디지털 자산 지갑 500만 개 확산 속도를 비교해보면 디지털 자산이 2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인터넷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5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기간이 디지털 자산 지갑 500만 개로 확산되는 데가 훨씬 더 빠르게 2배나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인터넷 초기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하지만 인터넷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상용화되고 실제 사용자들이 이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초기에 이제 사용했던 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사용했던 게 뭐 하이텔, 뭐 나우누리 뭐 이런 거였어요. 텍스트로 하는 전화선을 이용한 뭐 인터넷이 있었었고, 그 사용이 정말 미미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뭐 큰 의미가 있나, 채팅이나 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였지, 이게 뭐 전자상거래를 하고 이런 걸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때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윈도우가 보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확산이 되었고, 뭐 넷스케이프 나오고 익스플로러 나오고 그런 브라우저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그때부터 이제 이미지로 클릭을 하는 이런 순간으로 간 거예요. 처음엔 텍스트였다가, 텍스트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화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 속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인터넷은 그때부터 이제 그 불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디지털 자산 시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장이 지금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 초창기, 인터넷이 확정되는 그 초창기와 비슷하지만 확산 속도는 2배나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사용자가 40억 명에 달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실제로 디지털 자산 사용자는 지난 9년간 연평균 137%나 증가했고 2024년 말 기준 6억 5,900만 명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인터넷은 2000년까지 연평균 76% 성장을 했고 1억 8,70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죠. 2000년대까지도 인터넷이 이제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빠른 속도가 아니었죠. 1억 명 정도밖에
겨우 2억 명 대략. 근데 지금 6억 5,900만 명.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성장세가 시장 규모가 현재 4조 달러에서 2030년 초 되면 이 100조 달러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 지금 4조 달러에서 100조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자, 그래서 이는 이제 채택 확대와 법정화폐 가치 하락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마파는 단기적으로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의 90%는 이 법정화폐 가치 하락이 좌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화폐는 이제 달러화폐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발행이 되고 그럼으로써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에 대비해서 이제 자산들은 오히려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디지털 자산은 가만히 있는데 이 법정화폐가 너무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 자산 가치 가격이 올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거고, 장기적인 디지털 강세와 초과 성과는 이제 오직 채택에서 비롯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디지털 자산의 이제 강세와 초과 성과들, 이거는 기본 성과고, 법정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플러스 프리미엄이 이제 붙는 거는 디지털 자산이 실제적으로 채택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8% 정도의 전 세계 인구의 8%가 이제 암호화폐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채택률이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장의 궤적을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 개수로 채택 지표를 설정하는 게 이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런 비율을 들고 있어요. 한 가정에서 여러 개의 IP 주소를 쓰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지갑을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채택률이 굉장히 오버되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뭐 가정에서도 여러 개의 IP를 이제 쓰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유사한 것이다. 그런 것들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채택률이 상승하는 건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연구 업체들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다르센 호로위츠 보고서는 이제 매달 3천만에서 6천만 명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디지털 사용자 수가 10억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사용자 수는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M2 공급 사상 최고치라는 기사고 22조 3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요. 자, 미국의 광의 통화, 이 M2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단기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을 포함한 이 통화들을 의미하는 것들인데요. 이 공급이 8월 말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는 가치가 하락한 통화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의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지표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통화 공급량은 8월 26일 기준 22조 1,300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는 7월 말 기록한 22조 200억 달러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M2 미국의 통화 공급량은 전체적으로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M2와 비트코인의 차트와의 상관관계는 보통 최대 90일의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M2가 먼저 90일에 앞서가고요. 그 다음이 뒤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통화량이 급증할수록 비트코인도 가격도 급증하는 양상들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통화 공급, 이제 미국 통화
통화와 대비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통화도 역시 똑같아요. 활발하게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기타 19개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전 세계 M2 공급량은 7조 달러가 증가하면서 112조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글로벌 M2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검은색 이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살짝 조정세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2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알트코인 미지표 발표 앞두고 휘청, 이더, 솔라나 4% 전후 하락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단기적인 조정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더 딥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저점에서 매수하라라는 걸 소셜미디어 쪽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두려움 없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막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근데 이렇게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려고 할수록 이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고래들은 오히려 매도를 쳐서 공포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이 조정을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가격 조정은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서 이것들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거고 개인들이 털고 나갈 때까지 흔들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막 들어 올렸다가 다시 또 떨어뜨렸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지지부진하게 안 올리고 밑에서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요. 실제적으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아마 9월 한 달 동안 흔들어댈 가능성들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전략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대부분 다 일시적인 하락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공포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고 지루하게 만들고 있죠. 네, 지루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지루해질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뭐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여기서 지쳐서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일부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실제적으로 뭐 ISM 8월 제조업 지수, 제조업 관리자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는데 뭐 기대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라는 뭐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지만 예상을 웃도는 개선세가 나타나면 기대는 후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지표들은 이제 어떤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는 맞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파악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우선은 이제 심리적인 지표들도 여기서 공포 단계, 극단적 공포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아직도 중립으로 다시 또 회복했거든요. 그 심리 상태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공포 심리에 막 매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매도 안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조금 더 그런 조정세를 나타낼 수도 있고 기관 조정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같은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반등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 흔들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11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고래, 이 40억 달러 이더리움 배팅으로 샤프링크 보유량 추월이라는 기사고요. 최근에 이제 고래가 이더리움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세계 2위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샤프링크 게이밍을 앞섰다라는 내용이에요. 최근 고래가 이제 2억 1,500만 달러 규모의 BTC를 매입하고 2억 1,6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디파이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로써 보유 이더가 총 88만 이더. 엄청나죠. 지금 샤프링크 게이밍이 가지고 있는 게 70만 개 정도 되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는 한 고래 숫자입니다. 네,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 대형 고래들이 그럼으로써 이더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 한번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이더리움으로 갈아탄 고래가 나타나면서 다른 고래들도 일부가 지금 이제 BTC에서 이더로 옮기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 9개의 대규모 지갑 주소가 총 4억 5,600만 달러어치의 이더를 매수했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마인 180만 개, 지금 샤프링크 게이밍 70만 개 정도, 79만 7천 개고 이걸 뛰어넘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만이 아닌 더 넓은 자산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거시적 이벤트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장기적 채택과 기관, 유입, 그리고 토큰화, 금융이라는 구조적 동의는 견조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이 추세에서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자, 코인시어스 디지털 자산 유입 24억 8천만 달러, 약 3조 4,500억 원 급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 상품으로의 순이익 규모가 24억 8천만 달러, 약 3조 4,500억 원에 달하면서 8월 월간 유입 금요를 2배 이상 끌어올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순이익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ETF에 대한 기대감들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솔라나나 뭐 XRP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 자산 상장 지수 상품 92개가 지금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월가 채택으로 이더리움 100배 상승 가능하다. 요건 이미 전달을 해드렸고요. 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2025년 이더리움 보유 현황, 누가 가장 많은 이더를 들고 있나 라는 기사인데, 상위 10개 주소가 전체 유통량의 70%인 8,390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 고래 지갑이 아니라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소 지갑, ETF 신탁, 그리고 상장사들의 자산으로 초기 채굴자나 개인 고래 중심이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보유 구조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구조, ETF 신탁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죠. 이런 것들, 그리고 상장사들, 거래소, 지갑, 거래소는 뭐 원래 있었고, 근데 상장사나 ETF 신탁 같은 것들이 새롭게 이제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소 보유량으로 보면 코인베이스가 1위네요. 지금 약 493만 이더를 보유하면서 전체 유통량의 4.09%를 차지했고, 그리고 바이낸스, 여기서 2위라고 나오는데, 다른 부분까지 이제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423만 이더, 비트바이넥스가 328만 이더,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거래소 보유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엄청난 양은 아니에요. 지금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게 170만 개 정도 되니까 그에 비하면 뭐 거의 2배 수준도 안 되죠. 비트바이넥스는.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의 따라잡을 가능성이 지금 비트마인이 높아 보이고, 현재로서는 600만 개까지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만약 그렇게 비트마인이 보유하게 된다면 코인베이스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빠르다. 특히 블랙록 아이쉐어스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약 97억 순유입으로 약 300만 이더를 확보하면서 단숨에 대형 보유처로 부상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블랙록도 공격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어요. 벌써 300만 이더를 순유입으로 확보했다라는 거죠. 상장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마인도 엄청난 양을 사들였고, 샤프링크 게이밍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지금 상장사들이 이제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지금도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유량도 이 비탈릭 부테린이 25만에서 28만 이더 정도로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컨센서스 성립자,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인 조세프 루빈 같은 경우는 약 50만 이더. 비탈릭 부테린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조세프 루빈이 조금 더 이더리움의 투자에 공격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샤프링크 게이밍에서도 이 조세프 루빈이 지금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2025년 초 이더 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1이더 이상을 보유한 지갑은 전체 1억 3천만 개 중 130만 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단 1이더만 가지고 있어도 이더리움 부자 리스트에 포함될 만큼 보유 집중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더리움을 가치 있게 생각해서 많이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거의 매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더리움에 아직까지도 투자에 조금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이더만 가지고 있어도 이더리움 부자 리스트에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이더리움 부자 리스트에는 더 이상 초기 채굴자나 개인 고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이제 거래소, ETF, 상장사 등 인프라와 기관이 주도하는 구조로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바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지니어스법으로 코인 신사업 확장, 홍콩, 싱가포르 시장 주도권 경쟁이라는 내용이고, 자, 미국 이제 전통은행과 디지털 자산이 급속도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과 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전략적 협업에 나선 것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미 금융권이 지금 많이 급속도로 가상자산 시장을 편입하고 있어요. 제도권을 편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디지털 자산 ETF를 활용한 파생 상품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아마 지금 ETF를 가장 많이 산 기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골드만삭스.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디지털 달러 은행 및 공공부문 블록체인 도입 추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1조 6천억 달러, 약 223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티그룹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것들, 뭐 국제 간 결제나 국내 송금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토큰이 9월 1일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 시작 단 몇 시간 만에 주요 디지털 자산 순위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53억 8천만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디지털 화폐 중 28위까지 한꺼번에 올라섰어요. 역시 이 미국 대통령의 힘이 크죠.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 이름과
그리고 대통령의 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을 발행하면 당연히 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뭐 실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연관된 뭐 로비성으로 할 수도 있고요. 거래소들은 다 뚫었죠. 바이낸스도 뚫고 뭐 대부분 다 뚫었습니다. 바이빗, OKX, 게이트, 뭐 한국 거래소까지 이미 빗썸까지도 뚫었고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돈 벌기가 쉬워요. 지금 네,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런 부분. 그냥 코인만 발행했는데 바로 그냥 엄청난 금액의 수익을 벌어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수익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 50억 달러, 약 6조 9,7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돈 벌기 쉽죠.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행하면 정말 돈 벌기가 쉬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뒤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름을 통해서 발행되는 이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이 과연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을까는 뒤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같은 것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일가가 4분의 1이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자금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 자금으로 또 아마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걸 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출시하고 또 이러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규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행보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